리스트에 이어서 튜플, 사전,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리스트에 대한 컨셉이 명확하면요, 튜플은 거의 뭐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우시고요. 집합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집합을 얘기합니다. 원소가 한 번밖에 나올 수 없고 순서가 없죠, 원소들이. 사전이라는 게 아마 좀 생소할 수 있을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 구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중요해집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키하고 밸류로 구성이 돼서 뭔가를 키 값으로 검색을 해서 밸류 값을 가져와서 활용하는 구조.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 공부해야 될 자료 구조입니다. 자, 먼저 튜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튜플은 정말로 리스트랑 거의 똑같아요. 이 기호도 비슷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스코어라는 게 이렇게 있죠. 우리가 앞에서 이거를 리스트하고 차이가 있다면은 뭐죠? 기호가 리스트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꺽쇠로 했었잖아요. 그쵸? 요렇게. 그죠? 이게 리스트였다면은 튜플은 똑같은데 형태가 여기서 요 소괄호라 그러나요? 요 괄호로 바꾸면 됩니다. 요게 튜플입니다. 예, 뭐 출력되는 형태도 비슷하죠. 튜플은 굉장히 특이한 인덱싱을 사용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인덱싱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보면 리스트에서 보면은 요 꺽쇠 요거는 리스트가 아니죠. 얘는 지금 스코어라고 하는 튜플 타입의 첫 번째 원소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0번째, 1번째니까 70이 되겠네요. 출력하면 이제 70이 출력이 되죠.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 자, 심지어 이제 튜플 이런 것도 되죠. 프린트 스코어 1, 3 하게 되면 네, 이것도 다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자, 근데 큰 차이는 뭐냐면 리스트와 튜플의 차이는 리스트가 뮤터블이었다면은 튜플은 이뮤터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뮤터블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이뮤터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리스트의 특정 원소 값을 바꿔주려고 시도하면 이제 어사인하는 거죠. 값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파이썬이 에러를 이제 발생을 시킵니다. 마치 스트링을 우리가 내용을 바꾸려고 하면 파이썬이 못 바꾼다라고 에러 메시지를 발생시켰잖아요. 그거랑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러 메시지가 지금 발생을 하고요. 에러 메시지 발생하면은 중요한 게 이거 읽어봐야 된다 그랬죠, 제가. 타입 에러다. 튜플 객체는 아이템 어사인먼트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템 어사인먼트라는 거죠, 이게. 100이라는 정수를 어사인먼트 하는데 튜플은 그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튜플을 우리가 read only라고 얘기를 합니다. 읽기만 되고 쓰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에 생성된 다음에는 값을 내용을 바꿀 수 없는 것, 그걸 우리가 튜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리스트로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일들을 튜플이 왜 나왔을까? 원래 리스트는 파이썬이 유연한 언어기 때문에 리스트에 이것저것 다 넣을 수 있잖아요. 뭐 숫자도 넣을 수 있고 가령 이렇게 한 다음에 숫자도 넣을 수 있고 스트링도 넣을 수 있고 뭐 심지어 다른 리스트에 리스트도 넣을 수가 있었죠. 그죠? 굉장히 유연한 자료 구조인데 원래 리스트는 뭔가 동일한 녀석을 넣는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얘가 파이썬이 유연성을 제공하니까 다양한 객체들을 넣을 수 있게 바뀐 거죠. 튜플이 원래는 다른 객체들 타입을 묶어서 하나의 다른 언어에서는 그걸 우리가 레코드라고 얘기합니다. 뭐 가령 C나 이런 거 보면은 스트럭처 타입이죠. 대표적으로 이질적인 자료형들을 묶어서 하나의 그룹을 만드는 것. 그게 이제 리스트의 원래 본질의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파이썬이 튜플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질적인 객체들을 묶는 거는 원래는 투플이라는 녀석의 몫이었는데 이제 파이썬의 리스트가 워낙 유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리스트랑 투플의 차이가 뭐지? 라고 이제 생각하시게 된 거죠. 뭐 지금 그래서 뮤터블, 이뮤터블로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리드 올리로 하게 되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값이 바뀌지 않는 게 확정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좀 더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튜플과 리스트를 생성하는 코드를 시간을 비교를 하면 튜플이 훨씬 시간이
적게 걸린다 그럽니다. 자, 튜플 대입 연산 이렇게 튜플을 만들어서요. 요게 지금 튜플의 대표적인 사용입니다. 그 이질적인 데이터죠. 정수, 그 다음에 스트링, 그 다음에 정수. 요거를 하나의 레코드라고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이 김영재라는 학생의 어떤 레코드인 거죠. 이 레코드의 이름을 스튜던트라고 지금 어사인 해준 거죠. 재밌는 거는 파이썬이 이런 연산 제공해 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튜플에 있는 여러 가지 값을 한 번에 20153360은 id로, 김영재라는 스트링은 name으로, 23이라는 정수는 age로 이렇게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어사인된 거를 우리가 개별 변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스코어를 4개로 값을 넣어서 뭐 의도적으로 이질적인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가령 뭐 이거를 ABC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변수 4개를 스코어에 이퀄 스코어라고 하면 스코어에 있는 4개가 하나씩 A, B, C, D로 어사인이 돼서 출력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튜플만 되고 리스트는 안 되냐? 그렇지 않아요. 리스트도 됩니다. 리스트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 리스트죠. 리스트도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는 거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튜플과 리스트를 구분하는 특징은 아니에요. 개수를 차이가 나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오죠. 개수가 다르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걸 리스트로 바꿔준 다음에 해도 얘도 에러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같아야 돼요. 요 리스트나 튜플 안에 있는 이 아이템의 개수가 요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변수의 개수와 같아져야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동작을 합니다. 네. 자, 튜플이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딕셔너리 자료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키와 밸류의 개념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키와 밸류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얘는 이제 비순차적 데이터 타입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순차라는 단어를 썼었죠. sequential이라 그랬죠. 순서가 있는 거예요. 가령 튜플은 순서가 있죠. 리스트도 순서가 있고요. 80, 70, 90, A, B, C. 요 순서가 다르면 다른 다른 튜플이 되는 거죠. 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자, 사전은 반면에 순서가 없어요. 대신에 사전에서는 키 값으로 원서를 찾습니다. 요게 이제 사전이죠. 굉장히 두꺼운 종이로 된 책이고요. 요즘은 이제 이런 종이로 된 사전 다 보지 않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인터넷으로 우리가 그냥 단어 검색해 버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사전을 다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들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단어가 하나, 둘, 사전 순서대로 이거는 이제 한글 사전이네요. 그래서 이응에 해당하는 거 단어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면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이 단어 자체를 우리가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찾는 기준이 돼요. 뒤에 설명이 쭉 나오는 걸 우리가 value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키하고 value의 관계는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가령 이제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다 갖고 있는 키값은 뭐가 있죠? 주민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죠? 주민번호가 키값이 될 수 있고요. value는 그 사람의 집 주소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주민번호는 요즘 뭐 개인정보 때문에 조금 예민하죠. 또는 여러분들 학번에 해당하는 여러분들 뭐 학적부라 그러나요? 이 학적부 보면은 여러분들 뭐 지금 몇 학기에 재학 중인지, 장학금을 몇 번 받았는지, 집 주소가 뭔지, 여태까지 학점은 어떤지 다 나와 있죠. 이것도 이제 키대 밸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학번을 가지고 조회해서 학적부의 값이 나오게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요즘은 또 전화번호를 키로 쓰는 경우가 많죠. 그죠? 전화번호를 키로 써서 value는 뭘로일까요? 그 사람의 고객 정보로 할까요? 그 전화번호를 쓰는 사람의 뭐 SK라면은 고객 정보 DB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키 값이 전화번호, 고객 정보는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될 거고요. 뭐 얼마든지 키대 밸류 값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키 값은 특징이 있어요. 짧다라는 건 특징이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키는 요 오른쪽에
value의 값을 갖는 어떤 객체에 대해서 모든 객체가 유일한 키값을 가져 있어야 돼요. 가령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객체라면 주민번호가 다 다르죠. 국민대학교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생을 객체로 생각한다면 학생들의 학번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죠? SK텔레콤의 고객이라면 고객들의 전화번호는 다 다르죠. 유일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일한 키로 우리가 검색을 하고요. 키에 해당하는 value 값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걸로 그런 구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비순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퀀셜형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순서가 없어요. 그러면은 인덱스로 접근하는 게 의미가 없죠. 불가능해집니다. 왜? 순서가 없기 때문에 순서가 있어야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비순차형들은 인덱스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키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이 사전 구조를 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테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워낙 중요한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언어가 이 자료 구조를 지원을 하는데요. 파이썬에서는 이 형태를 우리가 사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사전의 입력 방법은 괄호가 모양이 또 바뀌었네요. 그죠? 앞에서 우리가 괄호 모양에서 요거는 리스트였고요. 요거는 튜플이었죠. 사전은 요거예요. 중괄호라 그러나요? 자, 그래서 키하고 밸류 값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전은 키 땡땡 밸류 요거가 이제 한 세트입니다. 요 키 값을 갖는 녀석의 밸류는 요거다. 두 번째 키2 땡땡 값2 그러니까 두 번째 키를 갖는 녀석의 밸류는 요거다. 뭐 이렇게 땡땡땡땡 계속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전의 이름을 우리가 어사인 해주고요. 사전 이름에 키 값을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 키 값에다 우리가 키에 해당하는 value 값을 어사인해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 업데이트도 되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키 대 value 값들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예제를 봅시다. 예제를 보면 간단합니다. 자, 중괄호를 써서 우리가 사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는 키 값이 뭐 학번처럼 보이네요. 요 정수가 키 값이 되고요. 키 값이 정수가 돼야 꼭 정수만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스트링도 됩니다. 키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value는 아마 요 키 값을 쓰는 사람의 이름인 것 같네요. 그죠? 앨리스, 밥. 자, 여기는 지금 보면은 세 번째 키 값 같은 경우는 정수가 아니라 어, 스트링이 나왔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얘는 지금 KMU가 키값이 되고요. 스트링이 정릉이라는 스트링이 value 값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딕셔너리 2015 300을 캐롤로 하게 되면 자 이제 새로운 녀석의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키 값을 이 문장을 파이썬이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먼저 이 딕셔너리에서 2015 300을 찾아요. 2015 300을 쭉 찾는데 요거 한 번, 두 번, 세 번 비교하면 되겠죠. 없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없구나. 그래서 새로운 원소로 넣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 2015 300 땡땡 캐롤이라고 하는 정보를 넣어주게 됩니다. 지금 밑에 보면은 이 캐롤이라는 정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자, 여기 있네요. 2015 300 땡땡 캐롤 두 줄에 걸쳐서 지금 표현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원소를 넣을 수가 있다 그랬죠. 집어넣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프린트 하게 되면은 쭉 집어넣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프린트 딕셔너리 KMU 하게 되면 파이썬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 키 값을 자기가 갖고 있는 생성해 놓은 딕셔너리에서 찾아본다 그랬죠. 그래서 KMU를 쭉 찾습니다. KMU가 있죠. 그러면 그 값을 출력을 해주게 되고요. 2015, 200 하게 되면 찾죠. 찾아서 출력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에러를 발생시켜요. 자, 왜 발생시키는지 봅시다. 딕셔너리 앨리스라고 하게 되면 DIC라고 하는 사전을 찾죠. 여기 DIC가 있죠. 찾았어요. 거기서 앨리스라고 하는 키값을 찾습니다. 그러면 키값이기 때문에 요값, 그죠? 이 값하고 비교를 하겠죠. 물론 뒤에 캐롤하고 이것도 넣었기 때문에 얘하고도 비교를 할 거고요. 얘 요렇게 비교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캐롤은 없잖아요. 앨리스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키값은 없다라고 키 에러 메시지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앨리스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앨리스는 지금 키값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앨리스는 2015-123이라고 하는 키값에 해당하는 밸류 값으로 들어갔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죠. 파이썬에서는 주어진 키값에 대해서 키값하고만 비교를 해서 원소를 찾으려고 하니까요. 예, 꼭 실행을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을 시키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딕셔너리는 한번 만든 다음에 내용이 바뀔 수 있잖아요. 추가도 되고 새로 하는 게 하나 딕셔너리를 단체로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얘는 뮤터블이구나라는 거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전은 뮤터블이 맞습니다. 자, 지울 수도 있습니다. 사전의 내용 중에 delete 이렇게 해서 dig 해서 먼저 키를 찾은 다음에 그 키에 해당하는 녀석을 지워주게 되면 지금 보면은 여기 2025-123 앨리스라는 키가 키대 밸류가 사라진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앨리스가 사라졌죠. 첫 번째 출력이. 자, 팝 우리가 썼었죠. 앞에서 리스트 할 때. 사전에서도 팝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팝 한 다음에 KEMU 넣어주면은 KEMU를 찾아서 그 녀석을 뽑아내죠. 딕셔너리에서의 팝은 월 리스트에서 팝은 그 맨 뒤에 있는 녀석을 우리가 뽑아냈었잖아요. 순서가 있으니까요. 의미가 있죠. 맨 앞과 맨 뒤라는 거는 순서가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딕셔너리라는 거는 시퀀셜이 아니기 때문에 맨 앞과 맨 뒤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키값을 줘서 팝도 찾은 다음에 그 걔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두 개의 원소가 없어진 딕셔너리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x를 우리가 아까 팝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어사인 했기 때문에 프린트 x를 하게 되면 KMU라는 키값에 해당하는 정릉이라는 value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전 객체가 제공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사전 이름 넣어주고요. 점 한 다음에 키스라게 하게 되면 키값들만 쫙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요. 리턴이 되고요. 사전 이름을 준 다음에 values 하게 되면 value 값만 쫙 다 출력이 되네요. 그죠? 사전 이름 다음에 items 하게 되면 모든 아이템들이 출력을 이 되는 거죠. 자, 요 예제를 한번 해볼까요? 자, 딕점 프린트 딕점 keys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쵸? 자, 프린트 네,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게 되면 처음에는 키 값만 쫙 출력하고요. 두 번째는 밸류 값만 쫙 출력하고 세 번째는 아이템스 값만 쫙 이제 출력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전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우리가 출력하는 방법으로 for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for key in dictionary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키는 사실은 뭐 i로 바꿔도 됩니다. 키 자리를. 그 다음에 프린트 한 다음에 키하고 그 녀석에 해당하는 딕셔너리 값을 우리가 쌍을 페어를 찾아서 출력을 해주게 되면 그럼 이제 하나씩 사전 안에 있는 아이템들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렇게 for를 돌릴 수도 있어요. 키 콤마 value를 해서요. 키 콤마 value로 해서 우리가 딕셔너리에 있는 아이템을 이렇게 하면 파이썬에서 dictionary.items니까 우리가 items 리턴하게 되면은 이렇게 key value 쌍으로 리턴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쌍이 첫 번째는 키로, 두 번째는 value로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출력을 쭉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코드를 돌려보면 출력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은 처음 하면은 키하고 밸류라는 두 값이 페어로 묶여 다닌다라는 개념이 좀 처음 나온 거라 생소할 수 있는데 좀 하시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데 정말 꼭 필요한 자료 구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아까 한번 나왔는데 존재하지 않는 키를 접근하면 에러 발생했죠. 파이썬이 처리 못하겠다라고 이제 에러를 발생하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마지막 문장인 dict 201710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템 중에 이걸 키값으로 갖고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냥 파이썬 여기서 무책임하게 끝내버리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어떤 사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없는 학번을 조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거나 뭐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파이썬이 이렇게 나는 못한다라고 에러 메시지를 내고 중단을 시켜버리면 우리 프로그램이 멈춰버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없는 키를 접근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에러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에러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어, 사전을 먼저 키 값이 사전에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for에서 나왔던 in을 쓰면 돼요. in의 기본 개념은 어떤 쭉 리스트들 안에 있다 없다라는 걸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서도 쓸 수 있어요. 키가 요 사전에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이렇게 리턴이 됩니다. 뭐 타당하죠. 또는 사전 .get 한 다음에 키를 해서 키가 요걸 쓰게 되면 키가 사전에 있으면 해당하는 값을 리턴하고요. 없으면은 원래 리턴을 못 하잖아요. 요럴 때 쓰는 게 none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none이 몇 번 나왔었잖아요. 의미 없어, 존재하지 않아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요렇게 짜면 코드를 이렇게 프린트한 다음에 201710 하면 파이썬이 무책임하게 끝내버리잖아요. 난 못하겠다. 요게 싫은 거죠, 우린. 요걸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개선하냐 하면 요렇게 해서 if문으로 하나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if문을 넣어서 201710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요 값이 딕셔너리 있으면 출력해라. 있으면 출력할 수 있죠, 안전하게. 없으면 이 없으면이 문제였죠. 앞에서는 없으면 파이썬이 에러 메시지 내고선 중단시켜 버렸잖아요. 없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프린트 키 에러를 하고 끝내라. 그러니까 결국은 else가 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전을 뒤져서 201710을 해당하는 밸류 값을 가져오려는 시도를 아예 안 하는 겁니다. 대신에 그냥 key error라는 스트링만 출력해주고 끝내버리는 거죠. 반면에 위에 있는 이 문장은 요 키 값이 딕셔너리에 있는지를 지금 체크하고 있는 중이에요. 체크만 했어. 값을 가져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체크해서 있으면은 요걸 실행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에러를 처리해주는 문장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의미 있는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사용자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입력값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우리는 사용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조회받아서 뭐 그 사람의 주소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면 사용자들이 부주의하거나 아니면 실수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거를 입력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때 이렇게 에러 처리를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요걸 잘하는 게 좋은 프로그래머고 좋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 가령 엑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아래 한글 같은 경우 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은 코드에서 절반도 안 돼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코드는 예외 처리, 주로 오류 발생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게 하는 코드입니다. 자, 이렇게 해도 돼요. 저희가 이제 dictionary.get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져는 오는데 아까 201710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에러 메시지를 발생하는 게 아니라 none을 대신에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id 출력해 보면 none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나온 코드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